네, 반갑습니다. 고원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영상 편하게 시청하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 그렇게 크게 좀 상승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증시들이 나스닥은 좀 버텨줬는데 전반적으로 증시들은 좀 내려가는 기분이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어요. 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갭이 두 가지 존재해요. 위에 갭 하나, 밑에 갭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자, 지금 두 가지 무빙이 보이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자, 한번 치고 올라갔으니까 지지받고 이 밑에 있는 갭을 채우지 않고 바로 전고점까지 치고 올라가는 첫 번째 무빙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밑에 한번 눌려서 밑에 갭 채우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위에 갭까지 채우러 올라가는 이 두 번째 무빙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단은 어떤 무빙을 보든 여기 즉 일단 전고점 구간까지 올라간다라고 해석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다라면은 아, 증시가 전고점까지는 올라가겠구나. 그러면은 눌릴 때마다 매수해도 되고 아니면은 돌파가 나올 때 매수해도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돼요. 이것은 우리가 선물지수 ES100으로 볼 때도 자, 지금 구간에서 사실 지금 선물지수가 여기를 돌파했었어야 돼요. 지금 구간 돌파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갭 첫 번째 갭을 그냥 뚫고 올라가면서 전고점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지금 위에서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오면서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 결국 선물 지수 기준으로 25,300 포인트대를 이탈하는 순간 다시 한번 더 밑에까지 빠지고 지지받은 다음에 올리겠다라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는 나스닥 기준에서 볼 때는 자, 눌렸다가 갈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는 좀 해석할 수 있죠. 그럼 눌렸다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간 더 눌릴 가능성들이 존재하고요. 하지만 이 눌리는 것이 막 예를 들어서 막 전반적인 모든 증시의 악재가 아니라 순환매 시장으로 네, 누를 종목들 누르고 올릴 종목들은 올릴 것이다라고는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이 4.2K까지 상승이 진행된 상태에서 금도 예, 하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상승 오파동을 정확히 그려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이런 식으로 쉬어갈 때 지금은 약간 눌릴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눌릴 때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는 빅테크 종목들을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반도체 종목들을 봐야 되고요. 무슨 소리냐면은 자, 지금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은 여기를 갭을 약간 띄워놓은 구간들이 있어요. 대략 188불 정도까지는 지금 갭이 열려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엔비디아가 지금 밑에 190불 이탈하면은 188불 아래에서 엔비디아를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88불에서 183불 사이에서 그러면은 아, 180불대에서는 엔비디아를 우리가 매수하고 목표가를 200불대까지는 가져가도 되겠구나. 210불.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목표가 210불 가져가도 엔비디아 기준으로 10%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위에 이 갭을 메꾸는 상승은 향후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점 우리가 인지하시면 되고 반대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곳이 183불이다. 183불 이탈하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갭이 있더라도 이 갭을 찍고 올려서 매꾸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한참 밑으로 빠진 다음에 나중에 매꾸러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지라인 183불은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XXX 기준으로 XXX는 이미 어느 정도 갭을 메꾼 상태이긴 하나 자, 엔비디아가 아까 지금 구간에서 193불에서 188불 아니면 그것보다 약간 더 밀릴 때에는 대략 이 종목도 조금 더 밀려요. 사실 반도체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종목도 밑에서 매수를 진행하면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290불대 초반이나 아니면 280불 후반에서 매수세를 넣어보면 좋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XXL 기준에서도 대략 뭐 43불 아니면 40불, 38불 이런 식으로 깔아가면서 매수세를 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손절가는 38불이나 36불 가져가시면 되시고요. 이 구간에서 매수를 충분히 진행하고 나서 자, 1차 목표가인 50불 정고점 구간까지만 올려도 대략 20%대의 수익률 그리고 자, 최장 목표가 60불까지 수익률이 난다면은 대략 지금 구간에서도 40% 이상의 수익률이 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손절가 잡아가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여지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몇 개 더 있어요. 지금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이틀 전에 좀 강하게 상승이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 약간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죠. 그러면은 자, 쉬어갈 때 우리가 무서워하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자, 우리가 밑에서 와, 팔란티어 월요일에 8% 올랐을 때까지만 해도 와, 팔란티어 살 걸, 살 걸, 살 걸 하는데 막상 눌릴 때는 아, 더 눌릴 것 같아, 더 눌릴 것 같아 라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178불, 얘는 이미 가격적으로 한번 찍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178불까지 밀려줄 때는 매수세를 계속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172불이 이탈하게 되면은 매도를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그 전까지는 172불까지 깔아가면서 매수를 진행하시면서 목표가 200불 위로 보시면 되는 종목이 팔란티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일한 이슈로 메타도 좀 동일하죠. 예, 메타 역시도 지금 이 위에 갭을 띄어놨고 지금 구간에서 600불 이탈하지 않으면은 매수 타점이에요. 손절가 600불 가져가시면서 메타 최대한 600불에 가깝게 붙여가면서 매수 타점 잡으시면 되는데 지금이 거의 600불에 가깝게 붙어 있죠. 그래서 지금 매수 잡으시고 1차 매수가를 현재가 640불 돌파할 때 2차 매수 진행하시면서 목표가 700불에서 730불까지 가져가면 되는 게 메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눌릴 때 비트코 종목들이나 뭐 반도체인, 뭐 엔비디아나 엑소엑스를 하나 잡으시고요. 두 번째 아까 팔란티어, 세 번째 메타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잡으면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시장이 순환매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을 줄 것이다라고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AMD가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갔죠. 네. AMD가 지금 260불 때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AMD 같은 경우는 220불을 이탈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는 게 일단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AMD가 지금 구간에서 260불을 돌파해서 올라간다면은 AMD 목표가는 300불에 310불까지 열려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XXL 같은 경우도 이 밑으로 또 눌렸다 간다라기보다는 결국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결국 그냥 목표가 48불 보고 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면은 당연히 우리가 반도체 지수로 수익이 난다라고 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약간 이 종목도 눌렸다가 간다고 한들 260불 돌파하면 목표가 300불이기 때문에 이 점 인지하시면서 XOXL 최대한 밑으로 깔아가면서 매수하고 목표가 위에 뭐 48불, 60불 가져가는 걸 한번 목표로 가져가 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올려야 되는 구간에서 올리지 못하는 약세 패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상승 구간이라고까지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더 밀리면 안 돼요. 네. 밀릴 필요가 없죠. 밀릴 악재도 없고요. 네. 지금 밀어서 안 좋은 패턴이 나온다기보다는 좀 올려야 돼요. 자, 오늘이나 내일 기준으로 이제는 올려야 되거든요. 마지막 이 상승 추세, 이 상승 추세 마지막 구간에 지금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할 경우 대략적으로 380불에서 390불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것 좀 우려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점만 우리가 인지하시면 되시고요. 목표가 500불은 고정적으로 계속 열어놓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500불을 도달할 건데 이 500불이 그냥 445불 뚫고 바로 치고 올라가 주면 되는데 계속 못 하고 있어요. 예, 테슬라가 빠지면 바로 500불 찍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빠지면은 좀 걸려요. 그래서 빠지면 안 돼. 예, 테슬라는 빠지면 안 돼요. 왜냐면은 자, 9월부터 11월까지 장당 2개월간 여기서 횡보가 나왔어요. 거래량도 또 뭐 낮게 터진 것도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나오긴 했죠. 그러면은 최소 이 거래량들을 돌파를 하려면은 그만큼 또 가격적으로 조정을 주거나 기간적으로 조정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410불이 이탈할 경우 테슬라는 500불 상승이 내년으로 밀려요. 근데 그 옵션 기준으로 다 12월에 몰려 있는데. 그래서 참.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500불 간다라고 보고 445불 돌파해 준다라고 보시면서 가면 될 거예요. 일단 이탈이 너무 안 좋은데 일단 어제 캔들 자체는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단 하루짜리 캔들 가지고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해석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구름대 하단, 볼린저 밴드 하단 다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추세 하단까지 지지받았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낫고 445불 오늘 본장에서 돌파해 준다면은 목표가 500불 간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아요. 이렇게 해석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양자 스크터들입니다. 양자 스크터들 힘이 너무 약하죠. 사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50불 지지 52불 지지를 받고 올렸어야 되는데 G라인 52불을 좀 이탈하는 그림들이 좀 출현했어요. 이게 전형적인 휩소로 좀 보이거든요. 휩소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일부러 G라인을 깨면서 매도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매도세가 나오는 게 사실 이 양자 스크터가 좋은 패턴이 아니어서 매도세가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삼각 수렴을 가져갈 필요도 없는 구간이고요. 삼각 수렴을 왜 양자가 가져가야 되는 거지 지금. 네. 아이온큐 기준으로는 지금 52불이 이탈했고 지금 50불까지 밀려있기 때문에 자 아이온큐가 50불을 한 번 더 이탈할 경우 이 종목은 41불? 41불에서 45불? 이 사이까지 하락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은 여긴 G라인이 강하니까 밀릴 염려는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밀어낼 필요는 없을 텐데. 참 이해가 안 가는 양자 스터. 지금 하나의 삼각 수렴 마지막 수렴 구간이고 이 수렴이 나쁜 수렴인 게 뭐냐면은 진작에 여기 앞에 즉 대략 10월 달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수렴이 나올 때 이평선 집중시키고 했을 때 치고 올렸어야 되는 상승이 나오지 못했다라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캔들이 지금 구에서 버텨줘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캔들이 버텨줘야 이평선이 집중이 되면서 캔들이 이평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볼벤이 좁아지면서 캔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위든 아래든 변동성을 줄 수 있는 힘을 준다는데 계속 밑으로 흘러버리면은 하나 집중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 구간 왔지만 50불 이탈하면 안 돼요. 아이온큐 진짜로 마지막 50불은 필수적으로 지지받아서 V자 반등 나와줘야 이 종목 살아나요. 최소 이 종목이 살아나려면은 52불, 52불, 52불이 뭐야? 53불은 돌파를 해줘야 아이온큐가 살아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는 결국 밑으로 33불을 지지받지 못하면서 밑으로 빠지는 그림들 나오고 있고요. 예, 이 종목은 25불까지는 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25불 때까지는 빠지는 걸 보고 여기서 매수를 넣든 추매를 하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차라리 빠질 거면 이런 패턴으로 빠지는 게 나아요. 뭐냐면은 자 리게트 컴퓨팅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락이 진행될 때 거래량이 들어오나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매수세 비해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 하락은 자 일단 하락이 나올 때 크게 악재로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첫 번째 우리가 거래량을 해석할 수 있고요. 이게 왜냐면은 두 번 이렇게 상승이 들어오던 거래량이 여기서 한번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장대 양봉 박힌다는 거예요. 뭐 실제로 장대 양봉이 40%까지 박히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탈 때 위에 매도세가 될 만한 흐름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호재다. 두 번째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던지지 않고 있으니까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과도 같다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들을 좀 보면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서 있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하지 않고 떨어질 때 강한 매수세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점 무엇이냐면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무난하게 한 40에서 41불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리게티 컴퓨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길은 열렸거든요. 25불까지 하락이. 근데 이 종목은 25불까지 빠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막 더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반등은 한 40%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눌리면은 리게티 컴퓨팅은 추면을 강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나머지 양자들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뭐 패턴만 좀 가격대만 좀 짚어드리자면은 디에이브 퀀텀 같은 경우도 26불은 무조건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이고요. 26불 이탈하게 되면 디에이브 퀀텀도 20불 초반까지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실스크 같은 경우는 5.4불을 무조건 지지 받았어야 되는데 5.4불을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얘 패턴은 전형적으로 아이온큐랑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그려보자면은 지금 하방 추세가 안 그려지거든요. 어거지로 지금 하나 이렇게 그려봐도 얘가 사실 정상적인 하방 추세가 아니죠. 예, 그렇다는 것은 지금 지지를 받아야 되는 추세선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여서 대충 이렇게 어거지로 그려보면은 5불, 4.8불? 예. 4.8불에서 한 5불 정도가 그 다음 G라인이긴 해요. 4.8불 정도가 다음 G라인이긴 해서 과연 이 G라인까지 내려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본장에서 5.4불 다시 위로 회복을 해야죠. 이 종목도 아까 아이온큐 52불 좀 회복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아까 리게티 컴퓨팅이 조금 더 빠지는 게 열려 있다면
이 종목도 4.8불까지는 좀 빠지는 게 열려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 4.8불대에서 다시 한 번 더 지렛 매수를 좀 강하게 진행을 해서 치고 올라가는 걸 좀 볼 거예요. 얘도 6.6불에서 7.6불까지는 열려 있는 구간이거든요. 6.6불까지는 열려 있을 거여서 네, 이렇게 좀 지라인 매수를 잡아볼 예정입니다.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네, 유동성이 얼어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컨덤 사이 같은 경우는 지란 1.45불 지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목표가 2불까지는 아직 동일하게 열려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컨덤 컴퓨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받았어야 되는 필수 지라인을 모두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11불만 이탈해도 매도를 그냥 진행하고 밑으로 쭉 빠지는 거 그냥 또 던져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반등 나왔을 때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양자들은 좀 가격대를 짚어드렸고 추가적으로 지금 갈 만한 섹터들이 지금 바이오 섹터 위주로 있어요. 지금 노보디스크 같은 경우가 노보노디스크거든요. 이게 좀 갈 것 같기는 해요. 네. 지금 멤버십 통해서도 이 구간에서 지금 매수는 진행을 해 놓은 상태이고 자 혹시 눌린다면 노보노디스크가 그래서 눌려서 48불대를 한 번 더 준다면 48불은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지라인 매수가 가능하고요. 1차 목표가 55불, 2차 목표가 60불 정도로 보면서 이 종목 끌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헬스케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락추도 상단 돌파가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나쁘지 않게 매수세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매수를 좀 받아보는 종목이기도 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라부거든요. 네. 라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그거죠. 3배 레버리지죠. 이게 바이오 헬스케어 3배 레버리지인데 이거의 XBI로 보자면은 지금 구간 추세 상단 즉 몇 불이냐면 이게 115불 정도에서 116불만 돌파가 나와줘도 이 종목은 위로 한 13%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이 열려 있어요. 라부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와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138불을 돌파한다면은 최장 185불까지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씩 우리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두 가지는 좀 우리가 체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이렌 같은 경우가 요즘 좀 최근에 많이 밀렸죠. 아이렌 지금 매수 타점을 넣으려고 보고 있는데 자 아이렌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51불대까지 좀 빠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가격적으로는 얼추 왔죠. 인제 이래서 오늘부터는 아이렌을 한번 지랄 매수를 받아볼 법하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51불에서 한 49불까지 해서 아이렌은 지지라인 매수를 좀 받아볼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패턴은 나쁘지 좋지 않아요. 하나 왼쪽 어깨 만들었고 가운데 지금 만들었고 마지막 오른쪽 어깨 만들고 떨어져 버리면 와장창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무조건 오른쪽 어깨 만들고 와장창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패턴 만들고 나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들도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1차 매수를 받아본다.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받고 나서 이 종목이 진짜 오른쪽 어깨 만들려고 61불, 66불까지만 올라가도 몇 프로예요, 이게. 20%에서 30%대의 수익률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라인 매수를 받아볼 계획이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차트인 사이퍼 마이닝 역시 지금 구간부터 대략 16불까지 깔아가면서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고 뭐 동일하게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뭐 19불에서 21불 사이를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오픈도어 같은 경우도 멤버십 통해서는 이 구간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었고 다행히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올라가면은 지금 구간에서 이평선이 정배열되거든요. 정배열이 될 때 눌리러 올 거예요. 이럴 때 8불 정도에서 이거는 매수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눌릴 때 매수 타점이 나오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혹시 바로 안 쉬고 10불까지 올라가 주면 정말 땡큐인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 10불까지는 열어놓고 간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오늘도 거의 20분이 되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다 멤버십 통해서 추가적으로 안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